자, 교재는 25페이지 3번 폭행죄를 봅니다. 자, 먼저 조문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했을 때 폭행죄가 되는데요. 이때 신체 밑줄 그으시고, 자, 필기 한번 해보세요. 협의라고 필기하세요. 자, 사망을 보시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것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인데 체크하시고, 자, CF.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특수폭행죄 있죠. 그 다음 상습폭행죄. 이 두 가지는 반의사 불벌죄가 안 돼요. 자, 성격 볼게요. 성격 보시면 형식범이다. 자, 미수가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 과실범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말합니다. 자, 형법상 폭행의 개념인데요. 자, 도표를 보시면 여기 많은 죄가 나와 있죠. 이 많은 죄의 경우에 이제 폭행 협박을 쓰고 있는데요. 그 개념이 각각 좀 다릅니다. 먼저 이 최강의죠. 최강의. 가장 넓은 의미 개념인데 이 최강의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일체의 유형의 행사를 폭행으로 봐요. 자, 이것은 내란죄, 소유죄와 같은 국가적 사회적 법익의 대부분의 범죄가 이 최강의 개념을 쓰고 있어요. 이 최강의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광인데 이 광인은 이 사람, 물건 중에서 이 사람만 갖고 옵니다. 사람만 갖고 와서 사람이라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모두 폭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자, 빨간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밑줄. 공무집행방해죄 암기하세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직간접 모두 다 폭행으로 본다. 됐죠? 그래서 이 간접을 폭행의 개념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자, 보세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해질 필요는 없고 물건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면 이것도 폭행으로 봐요. 됐지? 그래서 요 문을 부순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폭행으로 봐요. 자,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요. 요 협의 개념인데 이 협의를 잘 받으셔야 돼요. 이 협의는 이 사람 중에서 요 신체만을 국한해. 신체만. 그리고 직간접이 아니라 직접적만 돼요. 됐어요? 이것이 지금 배우는 폭행죄입니다. 밑줄 그으시고 별표. 폭행죄.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꼭 접촉해야지만 폭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접촉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빗나갔다 하더라도 폭행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이것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이제 최협이죠. 최협은 강도 강간할 때 나와요. 이 강도 할 때 강간할 때 강제로 할 때 강제로 뺏었다, 강제로 간음했다. 그치? 가장 세계가 강하죠. 반항 불가능, 현저히 곤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공무집행방해죄하고 폭행죄, 광의하고 허브의 요것만 구별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팔로 볼게요. 자, 밑에 공무집행방해죄네요. 그쵸?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 간접적, 요 간접적이 나오잖아요. 포함된다. 그래서 음양이라 할지라도 이 고통을 주는 정도였다면 공직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자, 이제 폭행죄의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2번 체크. 물건에 대한 것이라면 신체가 타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방문을 쳤다, 그치? 마당에 던졌다 이런 것은 협의 폭행이 아닙니다. 자, 범위 볼게요. 역학적, 화학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구타했다, 밀친다, 침뱉는다. 뭐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막 불을 막 끼얹고 그러죠. 물을 막 쏟아버리고 그래요. 폭행입니다. 그리고 수염 모발의 절단. 연예인들 있죠. 뭐 김은국 아저씨 수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폭행이 돼요. 자, 일시적이라면 폭행입니다. 전 시간에 배웠듯이 일시적이 아닌 그러면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빛, 열, 전기, 냄새 이런 것들 폭행이 될 수 있어요. 형식범이기 때문에
유형의 행사만 있으면 기수가 됩니다. 기수. 이거 조심하세요. 결과범위 아니기 때문에 결과 발생은 필요 없고 빗나갔다 하더라도 기수가 됩니다. 자, 판례 볼게요. 판례 별표. 자, 밑에도 별표. 별표. 됐죠? 자, 맨 밑에도 별표. 맨 밑에도 별표. 자, 먼저 첫 번째 판례입니다. 자, 근접하였다. 근접했다. 그래서 휘두르거나 던졌다. 유형 행사가 있지? 폭행입니다. 자, 밑에도 2번에 보시면 똑같죠? 근접해서 휘두르거나 던졌다. 필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똑같다 이거예요. 자, 파란색.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이건 근접이 아니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접이 아니죠? 전화했다 세모. 이것은 폭행이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자,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전화했다라고 했을 때, 자, 원칙하고 땡땡 예외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원칙은 방금 보았듯이 폭행으로 보질 않아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그것이 고통을 줄 정도였다면 그때는 폭행이 될 수 있다. 이게 또 판례입니다. 그쵸? 볼게요. 보세요. 전화하면서 고통을 질러댔지. 자, 그런데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렇죠? 없다면. 그게 예외죠, 그럼 예외. 예외. 근데 지금까지 시험을 보면 전부 다 원칙에서 나왔어요. 원칙에서. 원칙에서 폭행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 원칙적 입장에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서 음향 나왔네. 음향. 이 음향도 나와있지. 음향도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했다. 이게 뭐죠? 그렇지. 고통을 줄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폭행이 될 수 있다는 취지. 받으시고. 자, 그 다음. 자,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감을 요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줄.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힌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딪힐 듯이, 그치? 빨간색으로 부딪힐 듯이 유형 행사가 있다는 거죠. 전진시켰다. 폭행으로 봤습니다. 자, 그 판례가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전진, 그치? 또 전진 이것들 폭행으로 봤습니다. 특수 폭행죄가 되는 거예요. 자, 안숙이던데요. 가슴과 매를 반복해서 누르거나 때렸다. 폭행입니다. 죽었으면 폭행치사죄. 자, 폭언인데요. 자, 밑에부터 먼저 볼게요. 자, 파란 펜 들으시고 이 XX 놈아 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 냈잖아. 우리 길거리에서 많이 듣지? 보지, 그치? 욕설, 밑에도 욕설, 밑에도 욕설, 밑에도 폭언. 이렇게 욕설, 폭언 이 정도만 갖고서는 이게 폭행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욕설, 폭언이라 할지라도 수차례 반복하게 되면 그것도 폭행으로 보았다는 옛날 판례가 있습니다. 됐죠? 자, 밑에 협의 폭행이라 했어요. 따라서 방문, 그 다음에 집마당, 앞마당, 대문 협의 폭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폭행죄가 되질 않네요. 자, 비교 판례 볼게요. 비교 판례 보시면 경찰관 얘기 나왔네요.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다른 색깔로 인분을 뿌렸다. 인분을 퍼담았다. 라고 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파란색 들으시고요. 팔을 끌었다. 잡아 끌었다. 그 다음에 부둥켜 안았다. 그것은 폭행죄로 보질 않아요. 자, 다음 생일빵. 자, 생일날입니다. 생일날 축하한다고 하면 뭐 밥이라도 사두든지 케이크라도 사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생일날이라고 왜 애들을 패냐고, 그쵸? 집단 굿하고 막 그러잖아요. 밀가루 뿌리고, 그치? 예, 폭행죄로 봤어요. 예, 정당행위라고 보질 않았어요.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고 정당행위가 되지 않고 폭행죄로 처리했습니다. 자, 파란색. 자, 멱살을 잡고 밀었다. 멱살 잡은 사건입니다. 멱살 잡았다. 멱살 잡았다. 멱살 잡았다.
그치? 상대방의 나에 대해서 약간 감정을 건드리면 확 멱살 잡을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것은 소극적 방어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이런 것으로 보아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행죄로 처벌하지 않아요. 물론 경찰서까지 가겠지. 근데 재판에서 다 탈락입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추조건이 있네요. 자, 반의사 불벌죄죠. 의사표시하는 부분. 이것은 의사 능력이 있는 자라면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있지 전부 다 의사 능력자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요. 상속인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다음. 자, 특수폭행죄를 볼게요. 자, 특수폭행죄 중요합니다. 자, 먼저 조문부터 볼게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 그랬어요. 보인다. 뭘 보여요? 뭐를 보여? 위력을 보이는 거예요. 자, 보였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상대방에게 인식시켰다는 말. 인식시켰다. 됐어요?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쵸? 따라서 현실적으로 제압됨을 요하지 않습니다. 제압됨을 요하지 않아요. 조문 자체가 인식시키면 구성요건 요소를 충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거예요. 휴대하는 거예요. 휴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휴대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치? 없다. 없다. 휴대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죠? 휴대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소지했다. 또는 이거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소지나 이용을 말하고 있죠. 자, 말씀드렸듯이 특수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단체가 뭐고 다중이 뭔지 읽어보시고요. 위력을 보였다는 말 나와있지? 2번 체크하시고 인식을 말한다. 그치? 제압됨을 요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오잖아. 그쵸? 나온다.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다. 현실적으로 제압함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고 대신 위력을 보인다 했기 때문에 인식시킬 정도이면 된다는 것이 판례. 3명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보질 않아요. 단체나 다중으로 보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위험한 물건이 뭘까요? 위험한 물건이 뭐예요? 이것은 객관적 성질, 사용 방법을 놓고 따져요. 예를 한번 볼까? 미용실 가위. 미용실에서 쓰는 가위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잖아요. 머리를 깎을 때 우리가 그 가위, 미용사가 갖고 있는 가위를 보고 위험성을 느끼나요? 안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실 가위를 가지고 우리 귀를 잘라버린다고 하면 그건 위험한 물건이 되겠지만은 머리를 깎는 도구로만 쓰인다면 그것은 위험한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비추어 보아서 판단하겠다는 것이 판례. 그리고 위험한 물건은 동산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탈락이고요. 신체 일부 탈락입니다. 격투기 선수들 있잖아요. 격투기 선수들 이런 사람들 뭐 최홍만이라든지 뭐 타이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맞으면 죽어요. 그쵸? 근데 그 주먹은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단순 폭행이지 특수 폭행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휴대라는 말의 의미 들었다, 몸에 지녔다 이것이 국어 사전적 의미잖아요. 판례는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서 지배하여 사용하였다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런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배하여 사용하였다는 말에 뒤에 판례가 나올 텐데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 우리가 자동차를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해서 상대방을 치이게 되면 특수폭행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도 뭐다? 휴대라고 보았다는 것이 판례예요. 휴대가 되려면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의도,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의도가 없는 것, 즉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하게 된 것은 고의가 없기 때문에 휴대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승용차 사건 별표. 자, 1번 위험한 물건이 뭔지 설명되어 있죠? 여기 자동차 위험한 물건이라 나오잖아요. 화학약품, 염산도 되네요. 사주된 동물도 위험한 물건이네요. 또 한편 휴대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소지뿐만 아니라 빨간색으로 이용 동그라미. 요 이용이 바로 자동차 운전입니다. 견인용 납부를 요구하는 직원을 까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승용차 동그라미. 특수 폭행죄가 돼버리죠. 그치? 자, 그 다음 소형차 사건에서 1번 별표. 1번 별표. 검은색으로 별표. 자, 역시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겠는데 위험 동그라미. 느꼈는지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 논리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자, 올라가 볼게. 갑은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을행을 소형차네, 소형차. 파란색 뜹니다. 소형차 세모. 소형 세모. 중형 밑줄을 충격하였다는 거예요. 자, 특수 폭행죄가 특수 손괴죄가 되나? 자, 그림 그려볼게요. 자, 소형차가 있고 좀 큰 차인 중형차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을이 탔다는 거지. 이렇게 을. 근데 이 차량은 모두 정차하였다. 막 출발하려는 상태였다. 손괴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있지. 그치? 빠르지 않았다.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자, 이 갑이라는 친구가 을 차량을 쿵 하고 박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좀 찌그러졌겠지.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 부상당한 사람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중형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수가 붙어요? 안 붙어요? 특수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라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주행 중인 상태에서 쿵 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치? 자, 판례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2번 보시면 충격 당시 크기, 속도, 손괴 정도 등을 봤을 때 위 승용차 세모. 이게 누군가? 소형차지. 소형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특수 손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손괴라고 인정했다는 것이 판례. 됐어요? 이건 사실관계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칠게요. 농약 동그라미, 당구 퀴트 동그라미, 맥주병 동그라미, 깨진 맥주병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야전삽 동그라미. 여기까지를 검은색으로 치세요. 이것도 쇠젓가락 동그라미. 까지. 그 다음 빨간색 들으세요. 공기청 동그라미, 여기 자동차 동그라미, 자동차 동그라미. 그 밑에 체류탄 동그라미, 체류 분말 동그라미. 이런 것은 위험한 물건으로 봤어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만 하고요. 그리고 겁을 주었다는 거지. 겁을 주었다. 위험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이 공기총인데 이 공기총이 뭐예요?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퀄 빈 공기총. 속칭 빈 공기총 판례죠. 자, 피고인은 알아요. 공기총이 실탄이 없다는 것을. 그럼 피고인은 알지만 상대방 피해자는 빈 공기총인 줄 아나 모르나? 모르지. 실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위험성 느껴 안 느껴요? 느껴요. 느끼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게 특수협박죄입니다. 가로 열고 협박죄 할 때 나와요. 특수협박죄를 인정했다. 자, 그 다음 자, 밑으로 내려와서 칼을 뺏었네요. 훈계했다. 훈계해서 그것도 칼날이 아니고 칼자루 부분입니다. 가볍게 톡톡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위험성 느끼나? 안 느끼죠. 자, 상대방은 쇠파이프를 들었는데요.
나는 그에 대항하여 강목을 들었어요. 그러면 쇠파이프를 든 사람이 강목 든 사람에게 위험성 느껴요? 안 느끼죠. 그래서 특수가 안 돼요. 자, 그 다음 소화기인데 특정인을 겨냥해서 던진 것이라면 위험한 물건이겠지. 근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 아닌 거예요. 당구공, 쇳덩어리죠. 돌덩어리지. 툭툭 세모. 당구 퀴떼지. 톡톡 세모. 위험성 안 느껴요. 자, 그런데 6번 판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주차 문제로 시비 중이었다. 말다툼이 있었어요. 말다툼이 있다가 뭐 삿대질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그 가해자가 이 자동차 열쇠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배입니다. 상대방 배를 찔러서 상해를 입혀요. 이것이 특수상해냐 이러면 특수상해냐. 그런데 상대방은 이것을 위험성 안 느꼈다는 거예요.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열쇠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상대방이 저 열쇠를 가지고 들었다 놨다 이렇게만 하겠다라고 봤지 저 열쇠를 가지고 내 배를 찌를 것이다. 내 눈을 찌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지. 거기까지 찌림을 당하기 전까지는 위험성 안 느낀 것 같아요. 좀 조심하시고 참고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휴대폰 판례 빨간색으로 승용차 동그라미. 승용차 운전은 뭐예요? 전부 다 휴대라고 봐요. 휴대. 승용차를 운전해서 바짝 따라붙었다. 급차로를 변경하게 하였다. 가로막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전부 다 뭐예요? 특수폭행죄. 들었다 했잖아. 들었다는 말은 휴대지. 지녔다는 말도 휴대고요. 칼과 운동화 끈을 들었다고 했으니까 휴대지. 상대방은 알지 못했다고 했지? 인식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 인식하지 않아도 휴대하면 들었다면 휴대라고 보는 거예요. 사용했든 사용하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들었다고 하면 휴대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특수강간죄를 인정했단 말입니다. 자, 휴대라고 하는 것은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관했다. 그 다음에 동봉우성했다. 그 다음 당연히 청산년 미그람은 위험한 물건 맞죠? 청산년 미그람은 위험한 물건이 맞는데 필기 한번 해드릴까? 이것은 위험한 물건인 것은 맞는데 동봉우성은 휴대라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수폭행, 특수협박죄 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무관하게 버섯 채취, 버리려고 하는 것은 고의 탈락이기 때문에 휴대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말씀드렸던 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네요. 자, 인식시킬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판례 별표네요. 판례 별표. 자, 소지하면 됩니다. 소지함이 휴대라고 봐요. 몸에 지녔다 동그라미. 자, 인식했을 필요 없고 사용했을 필요까지 없고 만약에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범행이 사용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역시 마찬가지로 휴대는 자동차 운전이라는 거예요. 위해를 입든 안 입었든 그치? 입든 안 입었든 간에 해를 입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가로 열고 이것은 특수성계죄가 돼요. 자, 여기 차가 한 대 있었어요. 뭐 차가 있었어요. 전부 다 갓길에 세워진 차량이에요. 여기 갑이라는 피고인이 탔고 여기는 빈 차예요. 빈 차. 빈 차량. 여기도 빈 차량이에요. 됐어요? 자, 이 갑이라는 이 술 먹은 사람이 새벽 6시
경쯤 됐어요. 갓길에 세워지는 차량 앞뒤로 차가 있기 때문에 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갑이란 이 술 먹은 사람이 앞으로 전진 꽝꽝, 뒤로 후진 꽝꽝 해서 앞차 뒤차 전부 다 파손이 됐어요. 빈 차량인데. 근데 을하고 병이라는 이 차주가 있어요. 차주. 둘이 친구인데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나오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을 하게 돼요.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술 먹은 사람이 자기 차량을 꿍꿍꿍꿍 해서 내 차량을 파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빈 차량이었다 할지라도 뭐다? 특수 손괴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단순 손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2대의 차량을 손괴하고 있잖아요. 그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었진 않았잖아요. 빈 차량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폭처법상의 3조 1항 위반죄 즉 특수 손괴죄를 인정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2번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됐고, 자, 폭행 치사상죄 볼게요. 자, 이건 판례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빚독촉을 하다가 12중 멱살 잡고 대드는 을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를 뒤로 넘었다. 근데 그 은여 등에 업힌 딸이 있었는데 생후 7개월밖에 안 되었다. 그러니까 둘은 뭐죠? 일심동체죠. 일심동체. 그래서 엄마를 밀면 그 등에 업힌 딸도 같이 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갑이라는 사람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랬을 때 폭행치사죄가 되죠. 폭행치사죄. 자, 볼게. 보시면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사망한 대상자가 다르죠. 다르다 하더라도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그 엄마를 밀면 아이까지 넘어질 것이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다. 그치? 가능했기 때문에 폭행치사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능범을 인정했습니다. 상습범이네요. 최신 판례인가요? 볼게요. 자, 피고인이 이제 아들인데 동생을 폭행했습니다. 상습적으로. 그럼 뭐가 되죠? 상습 폭행죄가 되네요. 어머니도 때렸어요. 그래서 뭐가 되지? 상습 존속 폭행죄가 되네요. 그쵸? 근데 재판 도중에 엄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치? 근데 말씀드렸듯이 상습폭행죄는 뭐가 되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했어요. 그쵸? 그쵸? 그러면 엄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겠네요. 이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두 개예요? 한 개예요? 아니, 엄마 신체 다르고 동생 신체 다르잖아요. 그건 전속적 법익이잖아요. 그럼 죄가 각각 될 것 같은데, 그치? 두 가지가 되고 경합범이 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 상습범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일죄로서 가장 중요한 죄로 처벌된다고. 그쵸? 그러면 요 두 가지를 경합범 처리할 것이 아니라 요 형이 낮은 상습폭행죄를 형이 중한 상습정속폭행죄에 흡수시킨다. 이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는 한 개가 되지. 자, 판결문지 볼게요. 자, 세 번째. 단순 폭행, 동생 때린 거, 존속 폭행, 엄마 때린 거, 폭력 습병의 발현이라 상습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적성 폭행죄 하나로 처벌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밑에가 이제 사실관계지. 마지막에 그리고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맨 밑에 판례도 최신 판례인데요. 자, 조문 한번 볼게요. 264조인데 이 상습범 처벌 조항이거든요. 자, 상습으로 257, 258, 259가 이제 상해죄예요. 상해죄. 상해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261은 이제 폭행죄와 관련된 조항인 거예요. 그래서 요 상습적으로 상해죄를 가하거나 폭행죄를 가하게 되면 2분의 1까지 가정한다는 것이 264조인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상습이라고 하는 것은 위 조항에 열거된 것만을 말한다. 즉 상해죄 조항 3개, 폭행죄 조항 2개, 이 열거된 조항을 했을 때 2분의 1 가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지? 열거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상습 존속 상습 상의 상습 폭행이 되지 않겠지, 그치? 이걸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이 상습 폭행죄의 상습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재물 손괴라든지 주거 침입까지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고려할 것이 아니다. 손괴죄하고 주거 침입죄는 이 조항이 없잖아요. 그치? 필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형법에 상습 손괴죄, 상습 주거 침입죄 이런 죄가 없어요. 이런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이런 것을 했다 하더라도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타죄의 관계 볼게요. 자, 역시 요 283조 제3항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반의사 불벌죄. 이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뭐가? 특가법. 특가법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논리는 협박죄의 경우에도 똑같아요. 필기 한번 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폭행죄. 이건 단순 폭행죄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단순 협박죄. 협박죄 아직 안 배웠지만 이 두 가지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불벌죄. 그런데 특수 폭행죄라든지 특수 협박죄, 그 다음에 상습범, 그쵸? 배웠지? 그 다음 방금 배우는 특가법. 요 세 가지는 뭐예요? 반의사 불벌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 자, 밑에 거 먼저 볼게요. 자, 흉기를 휴대했다. 흉기를 휴대했다. 이건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네요. 이건 뭐지? 이거하고 이거는 휴대한 것과 휴대하지 않은 것은 행위, 태양이 다르지? 동일하지 않잖아. 그치? 동일하지 않잖아. 그치? 이게 땡땡땡땡 동일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뭐가 돼요? 포괄일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포괄일죄가 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경합범입니다. 이퀄 경합범. 검색을 해야 되겠네요. 이퀄 경합범 처리가 된다. 자, 됐고. 자, 그 올라가 보시면 폭처법 조항 나와 있네요. 2조 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호에 열거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 행위를 포괄한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문 보세요. 밑에 보시게 되면 조문 나와 있지? 이 폭처법 2조 1항이 이제 2016년도에 삭제가 되는데 이 삭제가 되는 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는 역사이기 때문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수업용으로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문이 폐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판례를 볼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나와 있네요.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3호가 있잖아요. 그치? 있단 말이에요. 상습적으로 1호도 하고 또는 뭐 2호도 하고 또는 여기 3호도 하고 그래요. 그럼 죄를 몇 가지 했지? 폭행 하나 했고 체포감금 했고 상해 했으니까 3개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상습적으로 했다고요. 상습 폭행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상습 폭행도 하고 체포감금도 하고 상해도 하고 밥 먹듯이 했단 말이에요. 밥 먹듯이 했다면 이것도 상습범으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끝에 열거된 모든 범죄 행위를 포괄하는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각 호에 열거된 각조 소종의 다른 종을 범했다면, 그치? 제가 말씀드렸듯이 1호도 하고 2호도 하고 3호도 했다. 그치? 그 말이에요. 그랬다면 여기 다른 수종의 죄를 범했다면 그 중에서 제일 형이 무거운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폭행보다는 상해가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제일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형이 약한 이 죄가 아니라 형이 가장 무거운 이 상해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하겠다는 말이에요. 그치?
이 중에서 가장 형이 무거운 죄의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합니다.